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에 대해 김승남, 문금주 2인 경선을 결정했습니다. 전남 동부권에서는 처음으로 민주당 경선 대진표가 나온 건데요. 컷오프된 후보들 가운데 일부는 공관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에 민주당 경선 대진표가 발표됐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김승남, 문금주 두 예비 후보의 2인 경선을 결정했습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구는 김승남 의원과 문금주 전남 부지사가 각각 빅매치 경합을 벌입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에 출사표를 낸 민주당 예비 후보는 모두 6명. 컷오프된 4명의 후보 가운데 조재환 전 초당대 겸임교수는 공관위의 판단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은 이의 신청을 고민하고 있고 한명진 전 기획재정부 국장은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신당 합류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일한 여성 후보였던 김수정 정책위 부의장 역시 공관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재심사를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에 유력한 여성 후보를 대책이나 이유 없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고.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에 대한 민주당 경선 절차는 다음 주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력 기재와 허위사실 유포 등을 두고 후보들 간에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어 경선 과정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을 지역구에 출마한 김회재 의원과 조계원 후보 간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회재 의원은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조계원 후보가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과 창조한국당 사무총장을 맡았고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를 돕지 않고 여수시장 선거에 출마했다며 민주당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계원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정치 보복을 당한 고진화, 문국현 후보와 일한 과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시의원들을 회의석상에서 쫓아냈던 김 의원이 이 대표를 거론하며 자신을 비방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어제 예정됐던 여야의 선거구 획정안 논의가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어제 오후 정개특위 전체 회의를 열어 선거구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부산 등 일부 선거구에 대해 양측이 이견을 보이면서 정개특위를 연기하고 오늘 본회의 전에 열기로 했습니다. 한편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안대로 순천의 단독 분구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어제 민주당 공관위가 목포 단독 선거구에 대한 경선 후보를 발표하면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정부의 의사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 취약지인 우리 지역도 나름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요. 유민호 기자가 공공의료 전문가인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을 만나 최근 의료를 둘러싼 현안과 지역의 현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네, 원장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립중앙의료원장 임기를 지난 2022년 마치고 다시 순천 현장으로 오셨습니다. 이 2년 동안 다시 마주해본 이 지역의료 현실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역시 크게 변한 건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소위 말하는 필수 의료 분야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더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보여졌고요. 변한 건 없다고 하셨어도 이제 좀 소아과 진료를 야간에도 볼 수 있는 달빛 어린이병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이 들어갔잖아요. 반응이 아마 전에도 기대가 많았을 텐데 하고 나니까 좀 시민들 반응이나 환자분들 반응 좀 어떤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달빛 어린이 병원이 궁극적인 어떤 대책이냐, 이게 지속 가능하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그 시민, 그러니까 어린이들 또 이제 보호자들의 필요와 요구입니다. 의사만 또 있다고 되지도 않고 다른 시설이나 뭐 그 인력, 관리 이런 문제들이 다 맞물려 있죠. 순천시가 이제 더 큰 그림을 그려서 이 지역 완결형 공공의료 체계를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현실적인 뭐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과제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자체 노력에 걸맞게 그런 뭐랄까 이제 정책적 고려, 배려, 뭐 지원 이런 것들이 돼야만이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도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순천 하나만의 어떤 필요한 어떤 의료기관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동부권으로 보면은 인구 약 80만 정도 되는데 이 인구 규모가 적정한 어떤 그 의료 인프라가 형성돼서 그 안에서 우리가 최소한 이제 뭐랄까 완결될 수 있는 이제 의사 증원에 반대해서 이 전공의들이 또 이제 순천에도 있고 집단 행동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좀 공공의료 전문가로서 어떤 시각으로 좀 바라보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파업이라는 것 자체는 저는 동의한 그런 어떤 행위는 모든 사회 구성이 할 수 있는 것이긴 하나 분명히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 하고 나서는 시민들과 국민들과 한편이 되면서 할 수 있는 지혜와 어떤 대안들을 좀 내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정부는 의대 정원이 정가의 보도같이 모든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설사 있다면 그것은 아니다. 현재 엄청나게 많은 의료의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난한 토론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그런 과정들을 이제 일부 거치다가 중단이 되면서 못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의료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또 최근에 이제 지역 불평등 연구소를 창립하고 세미나도 개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장을 맡게 되셨잖아요. 지역 소멸과 관련된 문제도 저희는 지역 격차 소멸보다는 다양성이란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점을 지역을 사는 그 현장과 사람 중심의 어떤 정치 경제를 들여다보면서 대안적 사고 뭐 이런 그 좀 정리를 하고 그것을 소리를 내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제 일선에서 진료도 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것 같으신데 앞으로 이제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의 새로운 야간 볼거리로 자리를 잡은 고흥 녹동항 드론쇼가 오는 4월 13일부터 10개월간 펼쳐집니다. 고흥군은 올해 녹동항 드론쇼를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 4월부터 내년 1월까지 총 38회 진행할 예정이며 매주 토요일 밤 1000대의 드론이 녹동항 밤바다를 빛의 향연과 미디어 아트 불꽃쇼 등으로 화려하게 수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특히 지난해 10분 내외의 짧은 공연과 주변 식당의 영업시간 조기 마감으로 아쉬웠다는 여론을 반영해 먹거리와 볼거리를 적극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는 흑두루미의 날이었는데요. 이날을 맞아 순천만 월동 흑두루미들의 안정적인 서식지 보전을 위한 논의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흑두루미 서식지 확대를 위한 흑두루미 벨트를 조성하자는 의견이 제안됐고 여자만 권역 시군의 협력 필요성도 강조됐습니다. 김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조류학자들과 지역의 생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순천만의 대표 깃대종 흑두루미의 안정적인 서식지 보전과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올해 순천만 일원의 흑두루미 월동 개체수는 7,200여 마리에 이르는 등 서식 밀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석자들은 흑두루미 서식지 확대 필요성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순천만에서 월동하던 일부 흑두루미 무리들이 고흥과 보성 지역 일원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만을 중심으로 여자만 권역으로 확장된 흑두루미 벨트를 조성하자는 제안이 제시됐습니다. 흑두루미 종과 서식지의 효율적인 분산을 위해 지자체 간 적극적인 정보 공유와 연대,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향후 단계적으로 남해안 전체 권역으로 서식지 확장 가능성까지 제시됐습니다. 최근에 기후변화 문제, 또 이즈미에서의 여러 가지 조류질병 문제, 그리고 그곳에서의 과포화 상태 때문에 흑두루미들이 점차적으로 일본으로 내려가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러한 남해안 지역에서의 흑두루미가 월동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순천시도 그동안 축적한 순천만 흑두루미 서식지 관리 경험치를 남해안권 지자체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연안과 내륙습지 주변의 환경개해시설 철거를 통한 자연성 회복과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 주민 참여를 통한 서식지 제공 등 우리 시가 지난 15년간 진행한 서식지 복원의 경험을 공유할 것입니다. 일본 이즈미와 한국의 순천만으로는 흑두루미들의 안정적인 서식지가 부족해진 상황. 흑두루미들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한 지자체 간 연대는 앞으로 더욱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농촌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정책 중에 마을 만들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동시설을 만들거나 마을 법인의 사업 등을 지원하고 이를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난 수십 년간 전남에서만 수천억 원을 투입했는데 사업 효과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촌마을 한편에 마련된 체력 단련실입니다. 평일 낮인데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최근 보름 동안 주말에만 열었습니다. 지자체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2억 5천만 원을 들여 지은 건데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장이다 해서 매일 막 이렇게 관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허락을 구하고 안으로 들어가니 72제곱미터 공간에 주민들이 요구한 탁구대와 당구대가 한 대씩 놓여 있습니다. 학생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종종 이용해 마을 활성화라는 취지와 맞지만 운영 부담은 피하기 힘듭니다. 냉난방비 등으로 연간 운영비가 100만 원가량 드는 겁니다. 선배님들이나 후배님들이 마을에 좀 보탬이 되려고 뭐 돈 10만 원씩 이렇게 출연해주는 그 돈 갖고 운영이 나가는데 인근 마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씨를 내어 옷감을 짜는 마을의 길쌈 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건물이 잠겨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2층을 증축한 곳입니다. 이곳은 건물 2층입니다. 교육공간으로 만들어진 곳인데요. 이곳을 짓는 데만 2억 5천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은 한 달에 3-4번. 더 늘리고 싶어도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1년 내내 활성화해서 문을 열어놓아야지 사람들이 구경도 오고 하잖아요. 마을에 봉사라도 할 수 있는 젊은 인력들, 그런 분들이 있어야지 좀. 고령화와 지역 소멸 문제로 농촌 마을이 허덕이는 상황에서 마을 스스로 이 같은 사업을 운영해야 해 결국 한계가 있는 겁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전남도는 관련 예산 등 자료 취합을 서둘렀습니다. 2004년부터 올해까지 마을 만들기에 쓰인 예산은 전남 지역만 모두 2,200억 원. 각 마을의 사업 내용이나 처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아 전국적인 사업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여수 상공회의소 신임 회장에 한문선 보임열병합발전 대표가 당선됐습니다. 어제 오후 여수 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의원 총회에서 한 대표는 참석 의원 40명 가운데 39명의 동의를 얻어 제25대 여수상이 회장에 당선됐습니다. 한편 선거 과정에서 정관 개정 여부를 두고 의원들 간의 공방이 벌어졌고 지난 26일 회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김창조 대표는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광양시가 교육혁신을 통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광양시는 어제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 포함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특별교부를 통해 앞으로 30억에서 최대 100억 원을 지원받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규제 특례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시범 지역 지정을 환영한다며 2차 전지와 신소재 산업 등 K첨단 산업을 연계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개혁을 추진해 모범적인 인재 양성 도시, 선도적인 교육개혁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 순천만 국가정원컵 전국 유도대회가 다음 달 4일부터 6일 동안의 일정으로 팔마체육관에서 열립니다. 2024 순천만 국가정원컵 전국 유도대회는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유도팀 선수 5명을 비롯해 전국 초중고 대학생부와 일반부, 남녀 선수 2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인전과 단체전의 토너먼트 경기로 치러집니다. 시는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을 겸한 이번 대회가 선수들의 역량 향상과 우수한 인재를 사전 발굴하고 선수단과 지도자, 학부모 등이 지역을 방문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현직 해양경찰관들이 105주년 3.1절을 맞아 나라사랑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오늘 여수해경과 퇴직 경찰관들은 여수시 묘도동 온동마을에서 고령의 마을 주민들에게 태극기 개양법을 교육하고 광양항에 오가는 외국인 선원들에게 3.1절을 알릴 계획입니다. 온동마을은 우리나라 최초의 수군 제독인 정지 장군의 주요 전적지입니다. 전라남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을 지원합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은 선상환 후 지원 방식으로 1년에 최대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